여러분 저희가 50대 친아버지가요. 고등학생과 중학생 남매를 야산으로 데려가서 차 안에서 살해하고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시도한 사건 저희가 기억 전달 드렸었는데 장 기자, 이 사건 1심 선고가 나왔더라고요. 이 친부한테. 네, 그렇습니다.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경남 김해시 한 야산 1톤 트럭에서 아버지가 17세 딸과 16세 아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를 했습니다. 이 남성 A씨는 평소 모친과 불화로 신변을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계획하려다 자녀들도 계획에 포함시켜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70대 모친이 평소 아이들을 많이 괴롭혔고 자신 혼자 세상을 떠나려다 모친이 아이들을 계속 괴롭힐 것 같아 함께 죽으려 했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네, 이고은 변호사님, 모친이 자녀들을 괴롭힐까 봐 뭐 이런 선택을 했다는데 중학생인 이 아들이요. 아버지하고 여행도 다니니까 너무 좋았다고 해요. 네. 특히도 여행 직구한테 아버지한테 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학생 아들 C군이요. 여행 직후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같이 여행 와줘서 감사하다.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 라는 말을 하면서 감사함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행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에게 살해당하죠. 살해당할 당시에 울면서 살려달라 그렇게 애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현장 고스란히 자동차 블랙박스에 찍혔는데요. 영상 속에서는 14분간 이 중학생 아들 C군이 아버지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당시에 딸은요, 이 수면제에 취해서 잠에서 깨어나지도 못한 채 그대로 사망을 했는데요. 네. 당시에 범행 장면 녹화된 블랙박스 있었지만 경찰에서도 이 범행 장면이 너무나 잔혹해서 담당 형사만이 이 장면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박상희 교수님, 네. 아들이 14분간이나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했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도 정말 몇 시간을 먹먹하게 있었는데요. 네. 일단 이 아버지 본인의 모친이 아이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아이들을 계속 괴롭힐까 봐 자기가 데리고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비겁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들 이미 16세, 17세였어요. 네. 어린 아이들이 아닙니다. 사실 미성년자기는 하지만 충분히 본인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고 할머니가 얼마나 괴롭힌다고 해도 할머니로부터 본인의 폭력을 피할 수 있는 나이였어요. 이런 아이들을 아빠가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본인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이 아이들에게도 내가 죽으니까 너희도 죽어야 한다라는 일종의 판결을 내린 것 같은 감정적 사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서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수면제와 철근까지 준비하다니 이것은 이제 본인의 죽음, 본인의 죄에 대한 합리화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 모친에 대한 또 이 아이들 엄마에 대한 복수심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이웅혁 교수님, 아이들 몫을 이렇게 뺏으면 안 되는 건데 본인은 또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런 범죄는 가족 학살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네. 조금 세세하게 보게 되면 타사로 자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이런 형태인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를테면 가장이 겪고 있는 나름대로의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이것을 내가 해결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자식도 어렵다. 그래서 자식까지 내가 생명을 위해서 즉 이타적 살해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이타적 살해요? 이게 다 왜곡된 그 생각들이죠. 요약을 하게 되면 가부장적 사고가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곤란함, 그보다는 내가 차라리 생을 너를 위해서 끊어주는 것이 차라리 낫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런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 미래에서 더 아이들이 더 커서 더 갚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한국에서 특유한 그 왜곡된 가부장적 생각에서 기초된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할머니하고 갈등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아버지의 또 시각이고 사실상 그 손자들은 또 그 설령 갈등이 있다라고 해도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고요. 네. 오히려 앞으로의 더 행복한 삶과 또 의미 있는 삶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네. 이 아버지가 잘못된 그 가부장적 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것도 아주 그 철저하게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검찰이 그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어쨌든 좀 엄벌을 또 해서 사회에 또 경각심을 울리는 그런 좀 재판부의 판단도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고은 변호사님 일단 범행이 계획적입니다. 네.
본인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이들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해놓고 또 요구한 게 또 그렇게 많았다고요? 맞습니다.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을 하면서 그렇게 구형한 이유에 대해서 설시를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요, A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을 했고 범행 수법도 굉장히 잔혹했다. 그런데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는 했지만 사실상 응급처치만 받고 금방 순감 생활을 할 정도로 상처가 깊지 않았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자신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무릎이 아프다면서 진통제를 요구하지 않나 아유. 사선명사 선임을 운운하는 등 자신의 형량을 줄이는 데만 급급한 태도를 꼬집으면서 피고인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런 태도들이 과연 피고인이 정말 반성하고 있는가라는 걸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인적이 드문 야산에 1톤 트럭이 세워져 있습니다. 화물칸엔 여행용 가방과 각종 생필품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트럭 조수석엔 고등학생 누나가, 뒷좌석엔 중학생 남동생이 숨져 있었습니다. 차주인 50대 아버지는 두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 부분을 아직 묵비권을 하고 있어 차후에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남성은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웠습니다. 아이들의 학교에는 현장 학습을 간다고 말하고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돌아다니다 부친의 산소가 있는 김해로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평소 모친과 사이가 나빴는데 자신이 죽으면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학대당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당시 중학생 아들은 잠에서 깨 14분 동안 살려달라고 울부짖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자녀의 생명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점, 그리고 아이들이 미성년자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야산 앞 공터에 1톤 트럭이 주차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는다는 교사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찾아낸 겁니다.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은 아버지 소유의 트럭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아버지가 남매를 살해한 겁니다. 아버지 역시 차 안에 LPG 가스를 틀고 손목을 흉기로 그어 자해를 시도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부터 현장 학습을 한다며 집이 있는 경남 산청을 떠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에는 남매의 친할아버지 묘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부분을 아직 묵비권을 하고 있어 차후에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남성은 몇 년 전 베트남인 아내와 이혼을 했고 최근 생활고를 겪고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버지에 대해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매는 부검을 할 계획입니다.